안녕하십니까. 박훈탁의 국제정치경제TV입니다. 지금 터키에서 자유 개인을 범죄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례는 미국입니다. 초인플레이션과 전쟁이 오면 집단주의 당국이 재난을 대비하는 자유 개인 프레퍼스를 범죄화합니다. 지금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한 터키에서 자유 프레퍼스의 범죄화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초인플레이션이 다가오고 있는 미국에서도 자유 프레퍼스의 범죄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이 이런 상황의 반복을 막으려면 3구 대선에서 반드시 초인플레이션을 막아줄 대통령을 선출해야 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알람벨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미국의 민간 중앙은행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 즉 핵심 퍼스널 컨섬션 익스펜디처 디플레이터가 지난달에 1982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5점 연평균 5.7%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초인플레이션의 전조현상입니다. PCE 디플레이터가 82년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이것은 초인플레이션의 전조현상입니다. 미국 노동시장의 급속한 회복도 인플레이션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숙련도를 높이는 근로자가 더 나은 직업을 찾아 현재 역할을 떠나면서 상황이 더욱더 악화될 것입니다. 비정상적으로 타이트한 노동시장은 임금 중심의 인플레이션 상승을 위한 완벽한 장치입니다. 우리의 경제학자들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사이에 상당한 상관관계, 41%의 상관관계를 인정합니다. 즉, 필립스 곡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실업률이 내려가면 인플레이션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인플레이션은 이에 대비하려는 자유개인을 범죄화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상으로 이어집니다. 역사는 집단주의가 자유로운 개인을 혐오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체제와 무관하게 존재할 수 있는 자유로운 개인, 스스로 생각하는 개인, 쉽게 흔들리지 않는 개인, 절대적 진리에 뿌리를 둔 가치를 신봉하는 개인, 절대 포기하지 않는 개인, 이들이 바로 집단주의의 적입니다. 개인이 시스템과 무관하게 존재할 수 있는 능력, 바로 그것이 개인이 준비해야 할 최종 목표라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재난을 대비하는 사람들, 즉 프레퍼스가 추구하는 것, 즉 재난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그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변 세계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능력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집단주의가 프레퍼스를 계속 범죄자로 만들어버리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프레퍼스의 범죄화를 보았고 우리는 지금 터키에서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세계 사건을 상당히 정확하게 파악하는 사람들은 터키의 법정 화폐 가치가 초인플레이션으로 무너져버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리라화 가치가 40% 하락했고 모든 측면에서 리라화의 하락세가 곧 멈출 기미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터키에서 초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고 있고 터키 시민들은 이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유한 리라화를 청산하고 암호화폐에 관심을 갖고 일부는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발행 한도가 정해져 있는 암호화폐는 불안화폐의 무한정한 발행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재난과 무관하게 살아가려는 자유개인이 암호화폐를 선호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터키 정부가 2021년 4월 30일 암호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불법화해버렸습니다. 터키 정부는 이 조치가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터키인들은 암호화폐가 어떠한 정부 규제나 감독 메커니즘의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암호화폐의 사용을 금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터키에서는 정부와 시민 모두 자국 통화의 붕괴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앙집중식 정부 통화에 대한 자유지상주의적 대응으로 오랫동안 주장되어 온 암호화폐는 터키라는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는 신락 같은 희망입니다. 터키 개인은 리라화 저축을 미국 달러, 유로화 또는 기타 다른 나라의 법정 화폐에 바꾸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손이 묶여 있습니다. 터키는 초인플레이션 때문에 법정 화폐는 가치가 없습니다. 외환거래는 불가능할 정도로 규제됩니다. 암호화폐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식품 가격은 27.1% 올랐습니다. 개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필생의 저축이 전부 증발해버리는 것을 지켜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족이 굶어 죽는 것을 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곳에 돈을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계획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결국 금과 은에 투자하는 이유가 아닐까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바로 터키 사람들이 시작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난을 대비하는 프레퍼스의 범죄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유형적인 것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닥칠 일, 즉 상황이 어떻게 악화되고 있는지 보았고 이에 대비하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 정의개발당이 식량 및 기타 상품을 사재기 하는 사람들에게 미화 7,000달러에서 14만 4천 달러 사이에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프레퍼스를 범죄화하는 1단계였습니다. 2단계는 지난주에 51명의 터키인이 신차를 공황 상태로 사재기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면서 진행되었습니다. 터키 언론은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신차에 투자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51명의 개인은 대리점 재고를 줄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이로 인해 신차 가격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초인플레이션이 법정화폐의 남발이 아니라 시민의 잘못된 행동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과 전쟁이 발생한 국가에서는 재난에 대비하는 프레퍼스를 범죄화합니다. 우리가 베네수엘라에서 목격한 것을 보십시오. 초인플레이션에 휘말린 또 다른 집단 사회주의입니다. 공산주의 정책이 기본 물품의 20% 부족을 초래하자 루이사 오르테가 디아즈 법무장관은 일상생활의 필수품을 사재기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지하실에 쌀을 비축해 두었다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표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는 개인이 필수품을 사재기하고 언론과 정부가 이를 비난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초에 주류 언론이 사재기하는 사람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을 일제히 비판했다는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장바구니에 수프캔이 너무 많습니까? 언론에 따르면 당신은 이제 대중의 수치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 시기에 뉴욕 브루클린에서 당국자들이 개인의 집을 급습해서 사재기한 N95 마스크를 압수했습니다. 그 물건은 그 개인이 정당하게 돈을 주고 산 것이지 도둑질한 것이 아닙니다. 압수된 그 마스크는 법적으로 그 개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TV방송에서 지속적으로 저 사람들에 대해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라고 떠들어댔고 이것이 재난을 대비하는 프레퍼스에 대한 전체주의적 탄압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개인 비축량을 늘리는 것이 바로 미국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자신만의 식량 공급을 빠르고 저렴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초강대국 미국에서 지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터키는 탄광에 있는 카나리아 새입니다. 재난을 대비하는 프레퍼스의 범죄와는 정부의 무차별적 불안화폐 발행으로 발생한 초인플레이션,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막대한 상품 부족에서 반드시 발생하는 말기적인 현상입니다. 미국도 이미 광범위한 상품 부족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미국이 본 것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재난을 준비하는 프레퍼스의 완전한 범죄화가 다가올 것입니다. 한국이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3구 대선에서 초인플레이션을 막아줄 수 있는 후보가 당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